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당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해 학생은 얼굴과 전신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었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청소년 폭력의 잔혹함을 다시금 느끼게 됐었죠.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난 잘못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더욱 공분을 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 폭력은 당연히 매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최근 10년 동안의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보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학교 폭력 이외에도 다양한 청소년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범죄 이외에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도 많아서 상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따라서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에게는 전문적인 상담과 개입이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가 되려는 분들은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의 전망과 취업처, 또 응시 자격을 어떻게 갖추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청소년 상담사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으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학자배기. 먼저 전망입니다. 전망은 비교적 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취업 현황을 보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2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는 5,166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취업자는 4,200명, 미취업자는 900명 정도라고 하죠.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취업자들은 실제로 어디에 취업을 했을까요?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초중고등학교 위클래스이고요. 그 다음은 정부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상담기관,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도 취업을 하고 있죠. 특히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시설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위기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담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서울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인력을 2배로 늘린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사실 상담복지센터는 예전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예전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만 받는 게 상담이다 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실 앞에서 망설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스스로 상담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따라서 상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상담사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서울시가 인력 충원을 결정한 거죠. 시설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청소년 상담사의 전망은 비교적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취업하는 4곳을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학자배기. 먼저 초중고등학교 위클래스입니다. 위클래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08년부터 초중고 학교에서는 위클래스 반이 개설되었죠. 전국 각지에 있는 학교 위클래스는 8,800개에 달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유형의 위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 상담교사가 주를 이루지만 청소년 상담사들도 그에 못지않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2003년부터 2024년까지 4만 1,000명의 청소년 상담사가 양성되었고요. 위클래스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는 통계적으로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처럼 20%의 청소년 상담사들이 위클래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단순 계산으로는 5,0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근무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클래스에서 청소년 상담사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네, 자격증 이름과 걸맞게 위기 청소년과 1대1 상담을 하면서 학교 부적응, 정서불안, 또래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기 청소년이란 가출 경험이 있는 소년이거나 학업 중단을 경험한 소년, 그리고 폭력과 약물 오남용에 노출된 소년까지 다양한 위기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청소년 상담사는 학부모 상담이나 교사 면담을 통해서 제3자 연계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 혼자만으로는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연결을 해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하죠. 이처럼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청소년 상담사는 시민 전문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이 기관들이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상담 지원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전화 1388입니다. 1388은 어떤 특정 조직의 이름이라기보다 상담 업무를 전담하는 대표 전화번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각 지역 센터와 연계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제공합니다. 1388은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문자나 전화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부담없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상담 기관입니다. 말 그대로 민간이 차린 심리상담센터인데요. 청소년 상담사는 이러한 사설센터에서 청소년 내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주된 상담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부모 상담, 심리 검사 등 폭넓게 청소년 고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간 기관들은 대부분 경력직을 필요로 하는데요. 청소년 상담사는 급수가 있는데 대부분 2급을 요구하는 채용처가 많다 보니 2급 취득 후 다양한 심리센터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2급은 청소년 상담사 3급 취득 후 2년의 경력을 쌓으면 응시 자격이 생기는데요. 대부분 2급 취득자를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상담 현장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단위 기관인데요. 모든 광역시와 기초 지자체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40여 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하는 일은 아까 위클래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상담사분들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정서적 어려움과 심리적 갈등을 해결해주기 위해 다양한 상담 기법을 활용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4개의 기관 모두 청소년 상담사들은 비슷비슷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청소년 상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자배기. 청소년 상담사가 되려면 관련 학과에 학사가 필요합니다. 상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청소년 상담사의 응시 자격이 갖추어지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청소년 상담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는 아까 봤던 것처럼 1급, 2급, 3급이 있는데요. 1급과 2급은 경력이 필수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3급을 먼저 취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사에 첫 발을 내딛는 비전공자분들은 관련 학과의 학사부터 취득하셔야 하죠. 학과는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요. 이 10가지 전공 중에 내 학과가 없다면 응시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점론제라는 제도로 응시 자격을 비교적 쉽게 갖출 수 있는데요. 단기간에 관련 학과의 학사를 취득할 수 있다 보니 학은제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은제로 가장 많이 진행하는 전공은 이 10가지 중에서 청소년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학이 있는데요. 학점론제는 수업 이외에도 자격증이나 독학사로 빠르게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보니 4년제 학사를 2년 만에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대 졸업자이거나 대학교 졸업자분들은 더 빠르게 학사를 취득할 수 있죠. 그리고 학점론제 수업은 원격 교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언제 어디서든 핸드폰만 있으면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은제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아예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사와 학점론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주세요. 제가 개별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자배기 준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